네, 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드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상승 동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 턱걸이, 다행히 코스닥은 8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1000스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2600.23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0.3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2600선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는 장중의 흐름을 보였는데 장중 또 2500선으로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260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에 대비했을 때는 낙폭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931.6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1000스탁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또 내일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504억 원, 외국인은 1,652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 홀로 매도 포지션 가져갑니다. 3,164억 원 물량 덜어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입니다. 개인은 275억 원, 기관은 552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홀로 팔아냈습니다. 621억 원 물량 덜어냅니다. 자, 이렇게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며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의 훈풍 그렇게 세게 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오늘 함께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계좌에 대박을 잡으러 떠나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나요? 해당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셔도 노란색 링크가 주변에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멘토님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통의 여왕,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하면서 수익길 안내해주고 계시는 친절한 이미정 멘토님이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많이 챙겨왔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자, 그렇다면 멘토님, 우리 노란톡방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멘토님? 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던 종목들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세부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장 전, 그리고 장중 또 장 마감 이후에 발생하는 이슈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장 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단타로 상승 가능이 높은 종목들 다시 한번 추려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히든 종목도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장 전에 단타 종목들도 안내드리고 있어서 당일 수익률도 챙겨가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 챙겨갈 수 있는 단타 수익은 물론이고요. 멘토님과 함께 챙겨가는 관심 종목의 수익률까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로 14.53% 수익, DI로 8.58% 상승 가져가고요. 디어유 10.03%, DNC 미디어로 14% 수익입니다. STX 엔진 10.34% 수익률 확보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 이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계시는 멘토님인데요. 자, 이런 수익률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인다면 제대로 입장하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종목씩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먼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4.53% 수익. 지금 보니까요, 이 종목 오늘 매도 청산을 하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수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들어볼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가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에 속한 종목이고요. 로봇과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주 호재가 발생하면서 주가 추이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가전용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간밤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 이 테슬라의 2분기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준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또 장중에 이렇게 9% 넘는 상승세 나타내줘서 제가 1차 매도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또 오늘 2차 매도까지 하면서 전량 청산하게 됐습니다. 이 가전사업뿐만 아니라 이 2차전지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품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주요 고객사가 LG 엔솔입니다. 그래서 LG 관련돼서 또 이슈가 발생하면 이 신성 델타테크도 동반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좀 올랐지만 다시 눌린다면 재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기준으로 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는 2025년에는 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수급도 살아있고 이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신성 ST가 오는 8월에 상장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단기적인 이슈도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두시고 또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에서 잡아가세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방송 시간뿐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며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은 DI입니다. 8.58% 수익. 해당 종목 7월 17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매도 사인 주셨고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돌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멘토님께 리뷰 여쭤볼게요. 네, 이 DI가 반도체 관련주이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실현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와 검사 보드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저점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DI도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개별 이슈까지 살아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 와 35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보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공급 계약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35억 원이라는 규모가 최근에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1.5% 넘는 규모에 속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매출 규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검사보드 공급량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계약은 오는 9월 30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이슈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DI 차트 흐름 봤을 때 최근에 이 매물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에서 횡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 구간만 통과하고 지금 상단을 돌파해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거래량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실리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강세 보인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DI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여기서 우리가 챙겨볼 후발주자를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이 종목 참 많이 상승을 했죠. 10% 빠르게 올라와 줬는데요. 사실 이 디어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하면 또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시거든요. YG부터 YG 플러스 또 SM 라이프 디자인,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그동안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수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럼 멘토님께서 최근 잡아준 디어유 어떤 이야기 들어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엔터사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주들 가운데에서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K-팝이 이제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국내 주요 엔터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에도 엔터 주요사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전반적인 강세가 나와줬었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턴어라운드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 새벽에 또 넷플릭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증가를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콘텐츠 엔터 관련주들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빠질 때일수록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디어유가 펜과 스타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버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굉장히 호평 리포트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실적의 경우에 매출액 190억 원, 또 영업이익 68억 원 달성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블의 유료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 증가에 따라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상반기 신규 유입 수만 해도 6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합산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230만 명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콘서트가 개최될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콘서트 수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이 버블 플랫폼 운영사인 디오유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주요 엔터사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주가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엔터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디오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10%로 지금 짧게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매물 구간을 횡보를 하다가 이 종목 역시 이 구간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물 구간을 이미 소화를 했다가 최근에는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다가 지금 가격대가 변화하는 구간에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실적 전망이 훨씬 더 긍정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가 추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양봉을 나타낼 때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도 디오유 다시 한번 시세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번 주, 다음 주 시장까지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다 함께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 14% 수익 확보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툰 테마입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에 속한 종목이고 웹툰과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 해외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북미,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 이후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해외 고객사와 함께 이 협업을 통해서 주가 추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4월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이 웹소설을 연재한 이후에도 넷마블 게임 흥행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의 웹툰 신작 수가 15개에서 2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C 미디어의 IP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가 추이도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만화 관련돼서 상반기에 본회의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한 바 있는데 아직 하반기에는 이 만화 관련주들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갈 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웹툰 테마가 주식시장에서 순환할 때 다시 한번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DNC 미디어 차트 흐름 봤을 때 또 지난 6월 30일에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는데 바닥에서 횡보할 경우에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DNC 미디어도 14% 정도로 수익을 실현한 종목인데 아직 정 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주가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상방 구간이 열려 있는 차트이고요. 그래서 DNC 미디어도 제가 주가 추이 계속해서 체크하다가 노란톡방에서 진입 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이 참 중요한 요즘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또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 쉽고 편안하게 수익길까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10.34% 수익인데요. 해당 종목 조선사들 움직이고 있죠. 무겁게
쉽게 가라앉았던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백고동을 울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의 업황에 대해서 멘토님께 여쭤보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수익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조선 테마도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은 STX 엔진인데요. 최근에 신조선 거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하반기에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라는 예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STX 엔진은 선박과 발전기의 디젤 엔진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방부나 조선소에 전자통신 장비까지 함께 공급을 하면서 이 공급량 연간 기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와 함께 이 36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이 자주 체결되는 종목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STX 엔진도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주들 2분기 실적 개선이 되고 하반기에 실적 향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TX 엔진도 제가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종목이고요. 지난 4월 11일에 최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횡보 흐름을 거치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선을 뚫고 박스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 상자 구간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14,000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15,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한번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었고 제가 이 시점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 조선 관련주들도 2분기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STX 엔진 사실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수급 현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STX 엔진의 이 개별 이슈와 또 실적 향상에 힘입어서 주가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제가 계속해서 주가 추이 확인하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리딩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실시간 리딩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 주시고요. 스캔하시면 뜨는 노란색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이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30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빠르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내일 시장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로 14.53%, DI로 8.58% 수익이고요. 듀오유로 10.03% 상승입니다. DNC 미디어 14% 수익, STX 엔진으로 10.34% 상승률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단타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고 봐야 하는 시간인데요. 또 우리가 이슈 속에서 내일의 관심 종목 찾을 수 있다라고 하죠. 바로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바로 이슈 속에 관심 종목을 찾아보는 그 시간,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테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대형 이벤트로 작용을 했던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미국의 테슬라 실적부터 살펴본다면 2분기에 매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 47% 정도 증가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은 큰 폭으로 급증을 했지만 반면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분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장중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이 나타나진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까지 분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고요. 이 테슬라도 장중에는 그래도 주가 추이가 미미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시장의 기대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 더 하락세 나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유럽 생산 기지 독일 공장의 규모가 2배 정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기지의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 관련주들 이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주가 상반기에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하반기에도 이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이 IRA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해 하반기에도 좀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소개해 볼 만한 종목 원준입니다.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까지 중점적으로 전문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양극재 국내외에 증설을 계속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객사 대응에 따라서 시장의 점유율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좀 긍정적인 편인데 내년에 신규 수주액이 2,858억 원 달성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되고 또 신규 공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포항이나 북미 지역에 이 양극재 수주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또 에코프로 BM, SK 머티리얼즈 등등 다수 고객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원준의 가장 주요 고객사입니다. 신규 공장 착공으로 인해서 이 원준이 장비 수주 증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착공에 나설 경우에 원준도 함께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 상승할 때 원준도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고객사의 대량 수주를 대비해서 이제 증설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를 계속 늘려 나가면서 이에 따른 수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올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600% 넘게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거라는 증권가 호평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준 계속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슈 업종에서 우리 멘토님이 2차 전지 그 속에서도 원준 잡아주셨는데요. 사실은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BM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황제주에 등극했고 또 오늘은 또 시원하게 내려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2차 전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원준이다라고 멘토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지만 이걸 바로 내일 시장 시초가에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또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원준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업종으로는 전기차와 좀 엮여있는 부분인데 폐배터리 업종입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향후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수혜 입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전기차, 이 시장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경우에 폐배터리도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동반 성장세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 2030년에는 40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2089억 원 달러를 이제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연평균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성장세에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에도 함께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카트에서도 이 유럽과 북미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인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SK온을 비롯해서 중소형 업체들까지 함께 이 설비 투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성일하이텍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ESS나 전동 공구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에 탑재가 되는 리튬 이온으로부터 유기금속 추출해내고 있는 업체이고요. 2차 전지 재활용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 매출의 규모가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 금속을 통해서 연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해서 지속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결과도 좀 좋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 이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실적 호조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총 35,000대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타 업체 대비해서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내에 3개 공장의 캐파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3개 공장 중에서도 한 공장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나머지 2 공장은 내년 2분기에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양산되면 될수록 이 성일하이텍의 성장세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공장 양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세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중에서 성일하이텍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는 2030년에 글로벌적으로 이 폐차가 발생하는 이 양이 411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차 발생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활용을 하는 성일하이텍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가 형성되는지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성일하이텍도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재공략 시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요, 오늘도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을 성일하이텍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내일 당장 진입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서 나이스한 위치, 황금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수익률 확실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세 번째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던 섹터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최첨단 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짐 켈러와 함께 AI 칩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세계 AI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반도체 스타트업과 이 칩 연구 과제에 착수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잇따라 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경호 기획부 장관의 언급 또한 이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반도체 2개, 그리고 미래차 2개, 또 바이오 1개, 이렇게 총 5개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 장비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가 글로벌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인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어보브 반도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천억 원 정도인 시가총액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고 가전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전과 전기 제품에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 MCU를 설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전과 전기 제품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밥솥, TV 이런 가전 제품에 이 초소형 컴퓨터로 이 MCU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밥맛 조절, 그리고 냉장고 온도 조절, TV 영상 녹화까지 이런 특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에서 쓸 수 있는 이 전자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SAR 센서를 통해서도 이 사람에게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R 센서를 통해서도 매출액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업체의 이 반도체 공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세 올해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로는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어보브 반도체 고객사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위니아, 위닉스 이런 국내 가전사가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메이더 그리고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다수의 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어버브 반도체의 실적 호전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 제가 이슈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리딩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다면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보브 반도체까지 이야기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슈 속에 챙겨볼 관심 종목으로 정말 요즘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슈 잡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2차 전지 이슈에서는 원준,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에서는 성일 하이텍, 여기에 반도체 이슈에는 어보브 반도체까지 관심 종목 야무지게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매도 타점 멘토님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내일장부터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0분 남았네요. 1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교육 강의를 들을 시간입니다.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유상증자 골라봤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가 발생할 경우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으로는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M&A 혹은 회사 운영, 또 채무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고요. 또 설비 투자나 기업 M&A를 위해서 자금 조달 목적이 향후 기업의 성장 기대감을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유상증자를 나서고 있는 거고 또 단순히 회사 운영이나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혹은 부실 기업 이미지를 형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실 기업 이미지라는 이걸 형성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발행할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공시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시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목적이 좀 더 이 기업의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주가 추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활용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늘려나가고 또 발행되는 주식 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발행 주식 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가 발행이 된다면 추가된 만큼 주가도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한 이후에 주가가 추가가 되면서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미 발행된 주식수가 많은데 이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가 이슈가 나타난다면 주가에 별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고 지금 유상증자 방식 중에서는 주주배정, 삼자배정, 일반공모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주주배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삼자 배정은 주주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특수 관계인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 공시를 잘 체크해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도 상이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한 다면 이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기업의 공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상증자. 사실은 멘토님 우리가 무상증자와 다르게 또 유상증자는 좀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멘토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또 악재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을 때 또 상승 탄력을 제대로 포착만 한다면 멘토님과 함께 수익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 만나보시려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게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선물 같은 시간 열어봐야겠죠? 어떤 시간일까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보석 같은 종목, 히든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희 히든 종목은요, 절대 방송 중에 종목명과 타점을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오픈이 되는 만큼 저희 방송 이제 7분 남았거든요. 7분 안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면 멘토님이 오픈톡방 안에서만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히든 종목 오픈해볼까요? 멘토님 첫 번째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속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상반기에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장비의 모터 속도를 제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 속도나 위치를 제어하는 모션 제어 사업까지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활용된 부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칩을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나 OLED 분야에서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의 제조 그리고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이렇게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또 한 차례 나와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의 무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 움직임이 실제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화 추진이 된다면 이 종목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관련된 기업들에도 이제 무인 공장 도입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 봤을 때 또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최저가인 8,300원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바로 단기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반등한 이후에 이 매물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움직임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7월 달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행보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소화를 해준다면 이런 장대 양봉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수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실리는 경우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시세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로봇, AI,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세에 맞게 이 종목도 동반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세부 전략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점 포착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세요. 저희 방송 3분 남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중에선 안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헤어 필러나 탈모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제품의 식약처 등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주에 사용할 경우에 탈모 방지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 기준에 적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승인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헤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유통망을 공략을 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도 계속해서 이 기능성 화장품 우수를 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 의료기기 부문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제품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이 종목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주가 파동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달 30일에 26만 5천 원이라는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단기간 고점을 돌파해 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인기관 수급 유입되고 또 주가 정고점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의료기기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에 따라서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신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 두 번째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반등 구간에 있고요. 외국인의 수입이 유입되고 있는 자리, 이 자리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서 또 수익률이 나타난다면 바로 수익률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함께 챙겨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 방송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 두 가지의 종목명과 타점이 공개가 되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민정 멘토님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